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이 검단 신도시 103역 대장아파트, 이게 사전 청약을 한 세 군데 대장단지가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한 이후 본 청약을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분양가가 본 청약에서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구독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103역이고요. 여기가 그 이슈가 됐던 인천시립도서관 부지랑 박물관 도시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요 103역. 요 103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 중흥 S클래스랑 제일풍경채 3차, 호반 서밋 4차, 요 세 단지가 103역 대장단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전 청약을 했는데요. 올해 9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청약이. 그러면 사전 청약할 때 뭐 입주자 모집 공고 뭐 이런 거 나온 거는 예상입니다. 예상. 그리고 9월에 본 청약 때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분양가랑 무슨 가격 산정, 뭐 유상 옵션 이런 거 다 9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6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정책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는 건 확실한 겁니다. 언제부터 오르냐? 적용 시기가 언제냐? 이거 뉴스가 6월부터 한다. 그러다가 지금은 7월 중순부터 한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입주자 모집 공고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7월 말부터 아마 시행될 예정인가 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헷갈렸던 거는 일반 분양가에 추가 반영되는 요인들, 요 부분인데요. 이거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용, 총위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부동산 초보자인데 이거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세입자 주거 이전비, 이거는 4인 기준 2,100만원을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검단 신도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개발. 영업 손실 보상비, 이거는 상가 이제 보상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명도 소송비, 이거는 재건축과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요거 거주자를 위한 금융비용, 요것도 재개발, 재건축 두 가지가 됩니다. 총회 운영비, 운영비도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랑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형 건축비, 자재비용, 탄력 적용, 이거는 기존은 주요 자재 선정된 4개 품목, 레미콘, 철근,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및 동관, 개편, 공법 변화와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5개 품목,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 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게 이제 어느 기준에 올라가면은 공사비에 추가를 한다 이거죠.
그래, 이거를 이 뉴스마다 다 뒤져봤는데, 뭐 언제부터 한다, 뭐 이런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6월 30일 KB부동산에서 나온 뉴스를 최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서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KB부동산의 부동산 매거진 6.21 대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 분양가는 얼마나 오를까? KB부동산 2022년 6월 30일 8시 50분에 나온 겁니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B부동산에서 6.21 대책 중 임대차 보완 대책에 이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대해 알아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 반영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정비사업. 이게 다른 데 막 뉴스를 뒤지다 보니까 뭐 주거 이전비가 평당 얼마고 영업손실 보상비가 얼마고 명도소송비가 얼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해서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총 합계가 평당 뭐 60만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산한 게 막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저게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일정 기준 이하로 주택 분양가를 설정하는 제도인데요.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의 가산비를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급 주체가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건축 자재비 인상 등으로 분양 및 공사가 지연되자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재개발 재건축이 자꾸 지연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공급 주체가 무분별하게 분양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최근 건축 자재비 인상 등으로 분양 및 공사가 지연되자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는 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로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 책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비 대출이자, 총회 운영비 같은 필수 비용이 각자의 방식을 통해 분양가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물론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비와 대출이자 상한선을 두고 총회 운영비 또한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부분 0.3% 정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재비 경우에는 상위 자재인 레미콘, 철근 2개 또는 하위 자재인 유리마루, 거푸집을 상승률 합을 각각 1.5에서 3. 각각 15%에서 30% 이상일 경우 비정기적으로 건축 비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랑 철근, 유리, 마루, 거푸집 이게 상승률이 15%에서 30% 이상일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올라도 반영을 하겠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 나고 나서도 15%에서 30% 이상 오르면은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거를 언제 우리 지금 분양 받아서 당첨된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관없고요. 이제 지금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그 단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즉시 착수할 계획인데요.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실제 시행은 오는 7월 말부터 8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이런 거는 거의 미미하게 오를 예정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분양가 인상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 분양가는 실제로 얼마나 오를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당 2360인데 서울 얘기하는 거죠. 2395. 그러면 한 35만원? 이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구역 평당 2440에서 55만원, 평당 55만원 정도 오르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신도시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택지비가 70%고 건축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 30%랑 이 택지비랑 이런 게 조정이 되는 건데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한 게 내용이 많은데요. 그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왜냐면 그 구독자님이 질문하신 거는 검단 신도시 103역 대장단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03역 그 신도시에 대한 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면 부동산 시장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하반기 분양가 상승 가능성,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주변 집값 연쇄 상승 가능성도,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가는 영향이 미미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분양가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분양 재개대 공급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멈춘 거 다 이제 재개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켜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이번 제도 개선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사업의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상한제 개편안에 담긴 각종 필수 비용 반영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분양가가 소폭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겹쳐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사업 기간, 조합원과 일반 분양의 비율에 따라 분양가 인상에 차등이 있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동안 분양이 끊겼던 서울 및 수도권 인기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분양이 다시 시작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분양이 지연되면 둔촌주공이나 대조 1구역, 홍은 13구역, 신반포 15차, 광명 2구역 등 많은 수요자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 공급 단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게 돼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기가 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어 이번 개편안이 향후 청약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그런 코너를 들어보면은 이 분양가
올리는 게 너무 미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막 토지 보상이나 이런 거 나라에서 이거 내 땅인데 너 이거 평당 10만 원만 받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반대고 찬성 안 하고 막 이런 게 생기는데, 만약에 원주민이 재건축을 재개발을 이렇게 한다 그래요. 재개발을 하는데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이 3억이다. 3억씩 내고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개편안을 통해서 뭐 토지보상비 이런 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3억을 낼 건데 1억만 내세요. 그러면 찬성하는 조합원도 많고 이 합의가 빨리 돼서 이 추진이 빨리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인상 개편은 너무 미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입주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별로 없다. 그냥 자재값 그런 거 인상분만큼만 인상해주고, 이래서 대책이 좀 미미하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103역에 사전 청약한 세 단지 아파트, 103역 대장 아파트가 사전 청약했는데 앞으로 9월 예정인데 분양가가 본청약에 얼마나 오를까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대답을 해줬는데 조금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결론은 이 신도시는 분양가 인상이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상률이 1.5%에서 최대 4%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이고 신도시는 아마 1.5% 정도 최하로 인상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적용 시기, 적용 대상은 언제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단지부터입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서 이미 분양된 단지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바뀌면서 이제 중간에도 자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중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하고 분양 끝난 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모델하우스 가서 아파트 계약해서 쓸 때 뭐 뉴스에 맨날 뭐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폭등하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공사 중단됐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 전문가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무 상관없답니다. 저는 이제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당첨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분양이 끝난 단지들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 개선된 법에서는 분양을 했어요. 이제 분양가 조금 상승한 걸로 분양을 했는데 공사 중에도 이게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입주하기 전까지. 공사 중에도 이 자재비가 너무 오르면 공사 중에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단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 분양될 단지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앞으로 나올 단지부터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